오늘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수백만 명을 괴롭히고 있지만 해결되기보다는 그저 관리되고 있을 뿐인 문제에 관한 것이죠. 저는 야간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을 깨야 하는 그 좌절스럽고 수면을 훔쳐가는 증상 말입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신 수백만 명 중 한 분이신가요? 관련 기사를 읽고 뉴스도 보셨겠죠. 국물은 그저 소금 덩어리라고 들어서 두티펄리 버리고 계실 겁니다. 수분 섭취가 핵심이라는 말에 매일 1리터, 어쩌면 2리터의 맹물을 억지로 마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만약 바로 이 접근법, 이 극단적이고 선의로 가득 찬 건강한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나트륨 수치를 바닥나게 하는 정확한 이유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불균형, 이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을 깊은 잠에서 깨워 하룻밤에 5번씩 차가운 화장실 바닥을 딛게 만들고 심지어 때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세차게 뛰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좌절스러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내 의료 시스템이 이 문제를 그저 치료하는 데만 그토록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첫 번째 대답이 애초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처방전이나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약인 걸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증상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게 된다면 수면제와 이뇨제에서 나오는 그 엄청나고 막대한 수익이 그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생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 즉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병원에 비치된 안내책자에도 없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에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만 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의 굴레에서, 지긋지긋한 피로감에서, 그리고 매일 밤 잠을 설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간류 위험군에 속해 있거나 이미 밤에 한두 번씩 깨고 있다면, 혹은 의사에게서 경고를 받았다면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평생의 싸움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존의 미래로 몰아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약병으로 가득 찬 미래, 계속해서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미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약들조차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급성 전하트륨혈증이나 심지어 만성 신부전과 같은 정말 끔찍한 합병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 순간을 봅니다. 그 차가운 진료실에서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진단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한번 신장과 방광이 망가지면 절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것이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를 멈출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나트륨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여러분의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말입니다. 이 생사를 가르는 비밀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과 밤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입니다. 단 하나.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은 소금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숙면을 취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룻밤에 5번씩 깨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불완전한 정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TV, 건강 잡지들은 모두 똑같은
단순한 조언들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물은 짜니까 버리세요. 물은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먹고 무조건 저염식 식단을 하세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농도, 시기, 그리고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사이자 연구자로서 신장 기능, 특히 노년층의 섬세한 전해질 균형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 문제, 이 밤의 고통이 거의 항상 세 가지 핵심 원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저염식 식단. 이는 여러분의 나트륨 수치를 완전히 바닥나게 하여 방광 근육을 약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2. 과도한 배출. 너무 많은 맹물, 너무 많은 커피, 심지어 과일 속에 너무 많은 칼륨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몸속의 필수 나트륨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3. 잘못된 수분 섭취 시간. 이건 간단합니다. 좋은 것을 마시고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들려 할 때 방광이 가득 차도록 보장하는 셈이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트륨이 무조건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소금, 고혈압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의 환자 기록을 직접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던 노인들, 즉 심각한 아간노, 뼈까지 스미는 만성피로, 끔찍한 근육 경련을 겪던 분들이 바로 저의 최고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거의 종교처럼 극단적인 저염식을 실천하던 분들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정반대의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소량 섭취한 환자들은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셨죠. 자, 분명히 합시다. 소금은 나트륨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을 선택하거나 농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장 기능은 자연적으로 저하되고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능력도 약해집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 너무 멀리 가버린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평생하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1000번은 들었을 그 흔한 믿음, 국물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는 그 건강한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야간뇌와 만성피로를 유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금물 토닉을 만드는 정확한 황금 비율과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얘 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활기차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들은 낙에 의존해 사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퍼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국을 어떻게 드시나요? 건더기만 드시나요? 아니면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물은 진짜로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 역시 불과 2년 전 이 끔찍한 악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의 아버지께서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회사 아들인 제 조언을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제 지시를 글자 그대로 따르셨죠. 엄격하고 예의 없는 저염식 식단. 아버지는 국에서 건더기만 꼼꼼하게 건져 드시고 그 좋은 국물은 모두 버리셨습니다. 식단은 거의 과일과 채소 위주였습니다. 커피는 2잔 드셨고 그리고 매일 2리터의 맹물을 억지로 드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말이죠. 그러다 새벽 3시 그리고 5시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후만 되면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죠.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나트륨 수치는 그냥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건강해지시라고 드렸던 바로 그 조언, 제가 처방했던 그 건강한 삶이 아버지를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모든 낡은 조언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극단적인 저염식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것을 전략적이고 적절한 소금물 섭취로 대체했습니다. 물 섭취량도 즉시 하루 1리터라는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생과일에 치우친 식단 대신 좋은 집 된장국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국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야간 화장실 횟수는 4~5번에서 1번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리 경련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우리는 피를 다시 검사했고 아버지의 나트륨 수치는 15포인트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범위로 정확히 돌아와 있었죠. 그 경험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연구와 진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고 간단한 변화가 엄청나고 삶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트륨을 훔쳐가는 가장 위험한 습관 5가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3가지 황금 원칙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습관이 이 위험한 쪽에 속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습관 4번.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믿음. 평생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말을 들어오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65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들 중 무려 30%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3세 여성은 하루에 물 2병을 억지로 마시기 시작한 바로 그 주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맹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을 더 자주 봅니다. 하지만 더 크고 숨겨진 문제는 여러분이 몸속에 필수적인 소금을 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세포가 정작 여러분이 마신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몸은 물로 가득 차 있지만 세포는 여전히 목말라 하는 상태입니다. 해결책은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만 드세요. 그리고 몸이 가장 탈수된 아침 첫 물 한 잔에는 좋은 바다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드세요. 물과 소금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고, 혈압이 높으시다면 먼저 예사와 신장 수치를 확인하시고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위험한 습관 4. 국물 버리기. 우리는 소금을 두려워하도록 너무나 잘 훈련받아서 수프 외의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립니다.
그 국물은 전해질과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된장국, 맑은 채소 국물, 심지어 전통적인 김치 국물까지. 이것들은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 대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핵심 습관 중 하나가 매일 된장국을 국물까지 포함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다른 지역보다 8년이나 길었습니다. 79세의 제 환자분은 매일 밤 끔찍하게 비명을 지를 정도의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된장국 국물 한 숟가락씩을 먹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물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짠 인스턴트 라면 국물은 줄이되 영양가 있는 집 국물을 버리지는 마세요. 위험한 습관 쌉쓰리. 저염식은 항상 좋다는 신화.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네, 고혈압 관리에 나트륨 조절은 필수적이지만 너무 적은 것은 치명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식단을 한 노인들은 1.8배 더 많은 피로감, 더 약한 근력, 그리고 저혈압으로 인한 더 잦은 어지러움을 겪었습니다. 제 72세 환자분은 5년 동안 엄격한 저염식을 따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탈수였습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습관 사포, 하루 커피 3잔 습관. 커피는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그게 커피가 하는 일이죠. 말 그대로 수문을 열어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시키고 그때 나트륨도 함께 딸려 나갑니다.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나간뇨 발생률이 40%나 더 높았습니다. 한 76세 남성분은 하루에 4잔의 커피를 마셨고 밤에 3번씩 깼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저는 그에게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커피 한 잔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밤에 딱 한 번만 깬다며 기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험한 습관 사5. 차가운 음식과 마그네슘 결핍. 이건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 얼음물, 심지어 너무 많은 생채소 샐러드는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몸의 마그네슘 흡수 능력을 방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 수면의학회 ASM는 마그네슘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이 야간 각성 횟수가 35%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제입니다. 마음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그리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방광은 긴장하고 예민한 방광입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나찼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80세의 제 환자분은 평생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기 2시간 전쯤에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 반 개를 먹어보라는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마치 몸의 전원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여기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황금 원칙 4번.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소금물 한 잔 커피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물 한 컵을 따뜻하게 데워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이 위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좋은 바다 소금 반 티스푼을 섞으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탈수된 상태입니다. 이때 맹물만 마시면 세포가 물을 붙잡지 못합니다. 소금이 세포의 자물쇠를 열어 물이 쏟아져 들어가 진정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부종이 심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거나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황금 원칙 삽2. 점심 식사 때 미네랄 국물. 이것이 여러분의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된장국 한 컵, 맑은 채소 국물, 혹은 약간의 김치 국물도 좋습니다.
설탕이 든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낫고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된장 속의 미네랄은 뼈와 장 건강에도 환상적입니다. 황금 원칙 쌉쓰리, 저녁에 구운 바나나 이것이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한두 시간 전, 저녁 8시나 9시쯤이 완벽합니다. 바나나를 껍질째 팬에 올려 약한 불로 3에서 5분간 굽거나 오븐에 구우세요. 껍질이 검게 변할 겁니다. 이 과정은 마그네슘이 더 잘 흡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꼭 바나나 반 개만 드시고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소금은 여러분의 전해질을 다시 채웁니다. 점심에 국물은 필수 미량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저녁에 바나나는 여러분의 근육과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방광은 마침내 안정되고 근육은 이완되며 여러분은 드디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딱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불과 3일에서 7일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새롭고 건강한 리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아침, 소금물, 점심, 국물, 저녁, 구운 바나나.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다음 주 이맘때쯤엔 완전히 다른 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핵심 5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의 물른 세포에 흡수되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물은 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방광을 이완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몸속 전기, 그 생명력이 다시 켜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친 근육이 풀리고 방광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냥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반 티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딱 7일만 해보세요. 그게 제가 부탁드리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깊고 개운한 휴식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의 73세 환자분처럼, 79세 환자분처럼, 그리고 제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모두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물었죠. 정말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하다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분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보실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 무릎 통증과 전해질 균형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관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쑤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